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 갖고 왔어요. 보험 영업사원을 재무설계사라 부르는 이유 뭐 때문이냐, 요거 말씀드릴 거고, 세 가지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이제 설계사들을 부를 때 FC 혹은 FP라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그 호칭에 어떤 의미,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재무설계 하는데 이게 진짜 뭐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요즘 이제 재무설계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좋은 일 하시네요 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사실은 안타깝기는 한데 그게 지금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재무설계사와 가짜 재무설계사를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치시고 나면 아마도 재무설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하지만 정확한 시각을 갖게 되실 거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요 임평재예요. 예? 그리고 얘를 한자로 풀게 되면 막기림의 평할평, 재상재를 씁니다. 이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재상, 공무원이겠죠? 이게 되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름풀이를 하느냐?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을 그냥 보험영업사원 내지는 보험설계사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어렵게 FC니 FP니 이런 호칭을 부여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냐라는 겁니다. 자, FC는요, Financial Consultant의 약자고, FP는 Financial Planner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라면은 재정 상담사고요, 재무 설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돈과 관련된 어떤 상담을 진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재무설계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재무설계가 과연 뭐냐?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드려봤어요. 누구한테? FC를 꿈꾸는 분들한테, 혹은 정말로 재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무설계가 뭡니까? 지금 재무설계사 되려고 여기 앉아 계신데. 이랬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답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재무설계사는요, 고객의 자산을 어쩌고 저쩌고, 수익률을 어쩌고 저쩌고, 포트폴리오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객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가 먼저 나오냐? 돈이 먼저 나온다. 물론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재무설계는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Financial Planning, 재무설계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재무설계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자, 보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상상 같은 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다.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언제쯤에는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이라면은 자녀는 한 몇 명 정도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싶다. 아직 내 집이 없는 분이라면은 나 언젠가는 몇 평짜리 내 집을 진짜 마련하고 싶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언젠가는
은퇴를 해서 나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정말 멋있는 은퇴 생활을 누리고 싶다. 한 번쯤은 구체적이든 아니든 살면서 이런 그림들 그리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라이프 플랜이에요. 인생 설계, 인생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계획들이 실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을 살래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애들 교육을 시킬래도 돈이 필요해요. 은퇴해서 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살래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파이낸셜 플래닝이라는 건, 재무 설계라는 거는 고객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고객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꿈, 목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요. 그런 목표들이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거 저축이죠. 돈을 늘리는 거 투자죠. 돈을 지키는 거 보험이죠. 이 세 가지 저축, 보험, 투자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과정이 재무설계, 파이낸셜 플래닝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뭐다? 재무설계사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1년, 2년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짧으면 수십 년, 뭐 길게는 막 50년, 60년 평생에 걸친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실행해 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계획 수립의 유형이 있더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즈니스 플랜이에요. 요거는 뭐 해 먹고 살 거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소득, 수입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플랜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어디다가 언제 돈을 쓸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 파이낸셜 플래닝은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돈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플랜, 라이프 플랜, 파이낸셜 플랜은 단어는 의미는 다르지만은 이것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한꺼번에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분명한 네 가지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축은 가능한 많이 하겠다. 저축이나 투자는 많이 하겠다.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이자 수입, 투자 수입도 최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은 최소로 하겠다. 네 번째, 위험도 최소로 하겠다. 저축 많이 하고, 저축을 통한 이자, 투자 수입 최대로 하고, 세금 줄이고, 위험 최소로 하고.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중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예. 그거를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뭐다? 재무설계사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무설계는 고객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인생에 대한 계획, 목표를 공유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들,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사항, 보험, 저축, 투자, 얘를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조정을 하는 걸 돕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재무설계라는 단어에서 본질이 뭐냐? 재무설계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호랑이 선생님 이라는 단어를 쓸 때, 호랑이 선생님은 선생님, 티처잖아요. 티처. 학교 가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는 뭐예요? 호랑이는 이 선생님의 어떤 성격을 설명하는 수식어란 말이에요. 호랑이 선생님의 본질은 선생님이다. 그런 것처럼 재무설계사, 재무설계에서의 본질은 재무가 아니라 뭐다라는 겁니까? 설계, 플래닝이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플랜, 계획은 누구의 플랜입니까? 고객의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재무 설계사들은요, 이분의 수입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여유 자금이 얼마이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는 두 번째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진짜 재무 설계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한 재무 설계사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권해드릴까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진짜 재무 설계사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결국에 FC라는 호칭, FP라는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가 정리가 되죠. 고객에 대한 진실된 호기심, 진실된 호기심을 바탕으로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 고객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다? 재무 설계사다. 저는요, 제가 2001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신문 기사를 보고 그래, 좋다. 의료 상담은 의사가 하지. 법률 상담 변호사가 하지. 그것처럼 개인의 어떤 돈에 대한 상담도 별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면 임평재는 그 중심에 서겠다. 이런 출사표를 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제 발로 보험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했어요. 재무설계사가 되려고 보험회사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원하는 멋진 재무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저는 기특하게 생각을 해요. 저 자신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그토록 되고자 했던 재무설계사가 이제는 됐는데 막상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재무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이미지가 아니더라.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지금 만들었는데 진짜 재무설계사와 가짜 재무설계사를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재무설계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5가지 제가 포인트 짚어 드릴 거예요. 우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재무설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100% 보험설계사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재무설계사라는 표현을 할 때 건설하는 분이 이런 걸 하겠어요? 농업하시는 분, 요식업 하는 분이 재무설계사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은 다 어떤 업에 종사한다? 금융업에 종사한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중에서 재무설계사라고 명함 내미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다? 보험설계사 뿐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함을 받고 핸드폰 저장을 했더니 이 사람 카카오톡 바탕화면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맨날 이런 사진만 올라가져 있다. 외제차, 롤렉스 이런 시계들이 올라가져 있으면서 굉장히 좀 감상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만났는데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정말 좋은 외제차를 끌고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이 비주얼, 그죠? 외적인 모습은 이게 진짜 실력일까요? 허세일까요? 이거 판단해봐야죠.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많은 고객한테 인정을 받아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재무설계업에 종사를 해봤을 때 현재의 시스템상으로 순수하게 재무설계만 해서는 외제차 못 굴립니다. 좋은 시계 못 찬다고요. 예? 왜냐하면 외국과 다르게 외국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보고서 하나 주는데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보고서 준다고 돈 내라 그러면은 그 정도 돈 내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예? 따라서 재무설계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급차, 고급 시계를 불리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실력을 갖춘 분들은 5%, 나머지는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 야,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줘?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예.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재무설계사인지 재무설계사라고 포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선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재무설계라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자기가 재무설계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버벅대야 됩니까? 예? 재무설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고객님이 들었을 때 공감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실력을 갖춘 설계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말 몇 마디 들어보고 나의 어떤 인생을 공유하고 나의 재산을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일단 상담을 진행을 해보세요. 상담을 진행을 해서 이 사람의 관심사가 딱 상품, 돈 얼마 있으세요? 자산이 얼마예요? 뭐 수입이 얼마예요? 뭐 여유자금 어떻게 되세요? 에? 이런 거 먼저 물어보고 복잡한 그래프나 복잡한 용어들 설명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어떤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인생, 나의 삶, 나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대화를 해보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 자체보다는 나의 어떤 상황, 나의 계획,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을 먼저 어떻게 해라? 그럴 정도 되면 그때는 조금 마음을 여셔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몇 년 정도 근속을 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 재무설계라는 게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무설계라는 거는 해보니까는 지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혜의 영역이더라. 그러면 지혜는 뭐가 다르냐? 지식의 어느 정도의 경험, 실전 경험이 더해졌을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거는 연륜이 없으면 사실 얻기 힘든 그런 능력입니다. 근속연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업에서 이 사람이 꾸준히 일을 정직하게 잘 해왔다라면은 요새는 여러 가지 인증을 해줍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도 있고, MDRT 제도도 있고,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없는 분들보다는 좀 더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뭔가 공인된 자격증이 있다라면 이분은 진짜 실력이 어땠든지 간에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더 가산점을 주셔도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재무설계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재무설계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도 못하고 나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지 본질적인 그 질문보다는 막 이상한 그래프, 복잡한 수식 가지고
전문가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명심하십시오.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 설계사라는 말을 쓰는 게 부끄러워하는 보험 설계사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 있다? 후회한다. 후회한다. 진심으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를 재무 설계사로 부르는 이유 요약할게요. 첫 번째, 재무 설계라는 건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다. 요거는 돈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먼저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회사에서 우리 설계사들을 FC 혹은 FP라고 부르는 데에는 돈만 밝히지 말고 우선 고객에 대한 진실된 호기심, 관심, 이거를 갖춘 따뜻한 마음을 갖춘 금융 전문가가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재무설계사, 가짜 재무설계사 구별하는 거 물어봐라. 재무설계가 뭔지, 그 다음에 대화를 해봐라.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